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악의 제국 소련 그리고 동구권 공산 체제가 무너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오늘 모스크바 근교에서 별세했습니다. 91세입니다. 인류가 감사해야 할 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김일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이 참가하는 결단을 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합의 상징이 되고 그 1년 뒤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1990년 한소 수교를 결단을 했고 그 2년 뒤 그 연장선상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이 중국과의 수교로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도와준 분입니다. 그리고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이라는 이 악마적 지도자를 만들어낸 러시아가 후르쇼프 그리고 고르바초프와 같은 착한 지도자도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그 깊은 역사, 문화 그리고 교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은 역시 좀 좁쌀처럼 속 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은 숫자 돌림이지만 상당히 그동안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다. 의총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이 있었는데 그 문제만 표결을 했는데 다수 의원들이 이준석 추가 징계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당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고민하면서 이준석을 징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정말로 중요하다. 민생을 위해 중요하고 또 책임 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내년 1월 뒤에 치르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도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려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그런 것도 방법이다.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모든 판단은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부 어떤 지도부가 판단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전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법원의 판단 취지도 6개월 동안 직무정지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현재 직함은 대표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법원과 싸우려 한다고 비치지 않겠느냐고 비판하고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인데 법원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과연 대책이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한편
이 뭐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거 윤핵관이라는 말은 이준석 대표가 만든 말이죠. 윤핵관 하면은 보통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이 세 사람이 오리지널 멤버인데 그 뒤에 이게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요새 윤핵관이 언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좀 몰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오리지널 멤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사고를 치고 있고 수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고,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타스크포스를 이끌면서 무리하게 청와대를 옮겨가지고 출발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눈에 아주 오만하고 무능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으니까 이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힘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언론과 여론의 이 압박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만 있으면은 다 돌파가 됐는데, 이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윤핵관이란 사람들이 이게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아까 이 안철수 의원이 짤막하게 지적한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이지 당의 운영 책임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새삼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요사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일 뿐 국민의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총재를 겸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과정에서 어느새 총재와 대통령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켜서 이준석을 몰아내라는 무슨 암시나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인상이 굳게 박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논설도 드러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당과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선진국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이죠. 미국은 대통령과 여당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다만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여 안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에 관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다만 정책은 공조가 돼야 됩니다. 정책은 공조가 돼야 된다.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도록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 정책은 당과 정부가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 공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조하겠다 하고 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 이준석 사태를 잘만 해석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한국의 정치 풍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선명하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당에서 공천권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 되면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여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강력한 대통령의 존재가 여당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 가지고 누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느냐는 걸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구조였거든요. 이걸 깨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의 자기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쇼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자랑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쇼를 안 하면 말라고 대통령 합니까? 쇼가 거의 거짓말 쇼도 있지만 문재인식 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릅니다.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홍보 부족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설명 부족입니다. 감사합니다.